4월 29일 첫 주민직선제로 치러진 경상북도 교육감 선거. 경북교육의 수장을 직접 뽑는 자리인 만큼 주민들의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았는데 새 후보의 치열한 3파전 끝에 선거는 이영우 후보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이영우 교육감, 경북교육을 이끌어갈 그를 만나본다. 네, 4월 29일 날 첫 주민 직선제로 선출된 이영우 교육감과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첫 주민 직선제로 뽑히신 첫 교육감으로서의 어떤 마음. 아, 내가 이제부터 이제 경상북도 교육을 위해서 요것만 좀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을 혹시 해보셨어요? 그렇습니다. 당선증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 후보 시절에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농사를 잘 짓는 것이 최고의 농부인 것 마찬가지로 학생은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학력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는 공교육이 불신을 가져오게 되고 그것이 사교육이 계속 늘어나게 되고 이래서 학력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학력 향상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교육에서 공교육이 있고 사교육이 있고 두 양대 축이 있는데 사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교육비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그런 것에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어떻게 해결하든 내가 해결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약을 만들 때 직접 내 손으로 그것을 입안을 했습니다. 네. 그 후보자 시절에 경상북도 전역을 누비시면서 시민들하고 이렇게 만나 뵀을 때 가장 많이 들으셨던 말씀이 어떤 겁니까? 어떻든 사교육비를 낮춰달라. 어떤 젊은 학부형님을 만났는데 내 손을 잡고 우리 아이가 둘이 있는데 사교육이 이렇게 많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 사정이 어려운데 어떻든 사교육비가 들지 않는 교육감 업무를 해달라.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인 이야기가 사교육비를 절감을 시켜달라 하는 이야기를 평상시에 우리가 교육정책을 추진하는데 그냥 이야기를 했는데 현장에 가서 유권자를 만나고 학부형을 만나보니까 실제로 피부에 닿는 정책을 뭐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내가 거기서 느꼈습니다. 35년 동안 이제 스승으로서 많은 제자들과 이렇게 같이 살아오시면서 어떠셨습니까? 그 마음. 제가 국어 선생인데요. 우리 경상북도가 23개 시군이 있습니다. 23개 시군 중에서 11곳을 제가 울릉도도 근무했고 경주도 있었고 김천도 있었고 영주도 있었고 곳곳이 다니면서 근무를 했는데 그럼 교육감 첫 근무지가 어디서 근무하셨습니까? 영천에 영안중학교를 조그만한 데 신설학교인데 그 1회 졸업생부터 내가 담임을 했는데 그 학생들이 평균 그 1회 졸업생이 대구 경북의 평균화 1기 졸업생입니다. 그래 그 학생들이 자라서 지금 성인이 50이 가까운데 내가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본 선거를 통해서 제가 실감을 할 수 있었고 내가 천직으로 잡았는 이 교직을 다시 직업을 잡는다 해도 다시 나는 교사를 하겠노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35년의 교직에 계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 어떤 제자가 있을까요? 예, 그 기억에 남는 제자 이런 제자가 있습니다. 꿈이 어떤 제자입니다. 학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못했는데 활동성이 좋고 사람의 인성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전문계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이래 활동을 하는데 지금은 전자회사를 경영을 하고 있는데 해외에 공장이 3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공한 그런 케이스인데 그 제자가 하는 이야기가 나와보니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대다.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인성이 갖춰야 됩니다. 선생님 학생들을 가르칠 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성이라는 것을 저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은 예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교육감님께서 이제 정책을 이제 말씀하실 때 앞으로 이제 경상북도 학생들만큼은 공부 잘하는 학생을 만들겠다. 예. 이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학생은 공부를 하는 것이 주업인데 교육의 양수리 바퀴는 한쪽에는 공부라는 학력이 있고 한쪽에는 인성이라는 있고 이 양체가 같이 가야지. 제가 평소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취직이 보장되지만 인성이 훌륭한 학생은
사회생활에 가서 반드시 성공한다. 공부 잘한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인성이 중요합니다. 교육감님으로 당선되고 나서 이 자리에 앉으셔서 경북교육을 내다보셨을 때 경북교육의 어떤 현실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경북교육은 지금 현재 도농 간 학력의 차이가 조금 납니다. 도시는 도시대로 그대로 성장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그 정책은 내가 우수교사를 배치를 하고, 우수교사라는 것이 무엇이 우수교사냐? 교사는 관심과 사랑, 열정이 있으면 우수교사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식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얼마만한 열정을 가지느냐, 얼마만한 사랑을 가지느냐, 얼마나 관심을 가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선생님의 우수교사다, 그렇지 못하다 차이가 생기니까 우수교사를 배치를 하고, 필요하다면은 예산까지도 지원을 해서 학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선시 돼야 된다. 지금 방학이 되면은 학생들이 한 350만 원을 들여가지고 4주간 해외 어학연수를 떠납니다. 초등학생도 가고 중학생도 가고. 그래, 옆집에 가니까 나도 갔나, 너도 갔나 해놨는데, 거기 갔어도 학생들끼리 모여서 생활하기 때문에 정말로 어학연수를 가는 것인지, 그 문화적인 관광을 위해서 가는지 의심스러울 정도가 많습니다. 교육감께서도 지금 영어교육 말씀하시니까 예. 생각이 납니다. 사교육의 가장 반 이상의 그렇습니다. 시장은 영어교육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사교육 시장이 커질수록 공교육의 어떤 위기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어떠한 더 충실해질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까요?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십니까? 사교육과 공교육은 별개의 것은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이 사교육의 어려운 점입니다. 그것은 공교육이 더 튼튼해지면은 사교육 시장이 조금 사교육비가 덜 들 것이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만, 우리 국민들의 근본 정서가 사교육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 싶은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제가 여러 가지 글도 써보고 했는데, 바흐 제도로부터 연유된 것이 아닌가. 이 공부 잘하고, 이래 하면은 어느 날 출세하고 가정이 번창하고 개인적으로 영광을 누릴 수 있다 하는 생각에서 공교육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사교육 시장을 자꾸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공교육을 못 믿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 문화 이제 뒷바라지 문화 그런 것도 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또 사교육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학부모 연수 시에 홍보도 하고 공교육을 받으면 이런 장점이 있는데, 굳이 사교육까지 안 받더라도 된다는 이야기를 안심을 시켜주는 그런 홍보 활동이 참 필요합니다. 공교육에서 꾸준하게 영어 교육을 보완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어제 시민들한테 교육감들한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VC를 한번 보시고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친구들끼리 영어를 잘해야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영어를 강요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니까 국어를 좀 더 우선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말을 모르는 사람은 영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을 정확히 쓸 수 있는 사람이 역시 영어도 잘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는, 말을 더듬는 사람이 말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두뇌의 구조가 돼서 습관이 그래서 말을 더듬는데, 그 사람의 더듬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참 깊이가 있고 그렇다. 그래서 우리말을 잘하는 사람이 역시 영어도 잘하고 다른 것도 잘하니까 절대 영어만 중심으로 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국어가 기본이 돼야 됩니다. 자기 말이 기본이 되고, 그래서 영어를 하면은 영어의 발전 속도가 훨씬 빠르다. 이 지금 말씀이 꼭 맞습니다. 우리말을 잘해야 결국 영어도 잘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 학생은요.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단정을 위해서 단발머리를 강조하시는데 학생의 생각으로서는 험하나 긴 생머리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학생을 정말 생각한다면 학생의 생각과 의지를 자유롭게 펼쳐줄 수 있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의 자율권을 좀 보장해 주십시오. 학생의 말은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라는 청소년기에는 멋을 내고 싶은 것이 본성입니다. 그것을 강제로 억제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더라도 어느 선까지는 학생다워야 한다는 것이 우리 이제 교칙에 정해놓고 있는데, 학생 때는 그렇습니다. 머리를 길게 길러보기도 하고, 머리를 파마를 해보기도 하고, 여학생은 멋을 한번 내보고 싶은데, 그러면서 학교에서 못하겠나, 이런 불만이 나오거든요. 학생 때 어느 선까지는 자제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성장 과정에 내 마음대로 멋을 낸다 해서 그것이 바로 최고의 것은 아니고, 어느 선까지는 허용을 하는데, 정말로 자유롭게 해놓으면은 그런 또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학생은 학생답게 그 속에서 멋도 내보고 재미나게 꾸며도 보고 그래 해야 되는데, 학생의 의견은 맞는 말입니다. 교육적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 하는 것이지, 학생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모든 학생이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두 발도 하나의 이제 교육에 포함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말씀하셨고요. 이제 학부모 얘기가 또 있습니다. 요즘 학교 체벌 문제로 이슈가 많이 되는데, 체벌에 관한 그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들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의 체벌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매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랑의 매 따로 있고 교육적인 매 따로 있고 체벌하는 매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매를 가지고 하면은 그것이 감정이 상합니다. 맞는 사람의 마음도 아프지만 때리는 사람의 마음도 아프거든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학원 선생님이 때리는 매는 사랑의 매고, 학교에서 받는 매는 체벌이다. 좀 씁쓸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것은 이제 표현을 그래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맞습니다. 학원이건 학교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똑같은 인격체인데, 사람이 사람을 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법에도 어느 사람을 때리는 그런 것은 체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의 현장에 그렇게 학원이든 학교이든 말로서 하는 것이지, 교육은 말로 하는 것이지 매로서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학부모님, 체벌은 교육감님이 절대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학부모님 의견이십니다. 또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영어 교육이 조금 뒤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거에도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대도시에 비해서 영어 교육이 조금 뒤떨어진다 하는 이야기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농어촌이 많은 경북의 교육적 차이라 할까요? 경상북도에 학교가 초, 중, 고등학교 수가 967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395개 학교가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입니다. 퍼센트라면 40%입니다.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의 학력은 대도시가 조금 떨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보조교사를 배치한다든지 영어 전용 교실을 확장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영어 전용 교실 같은 것도 소규모로 완벽히 꾸며져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활용을 잘 한다면은 아마 그것이 격차가 많이 줄어지지 않겠는가. 교장 선생님 활용만 잘하고 의지를 잘 가지고 교육적으로 운용을 하신다면은 아마 그것은 쉽게 해결될 것인데, 그 예를 제가 울릉도에 4년을 근무했습니다. 좀 하나 마을의 분교인데 혼자 생활하다 보니, 바로 학교 옆에 사택이고 생활하다 보니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정말로 선생님과 학생들이 같이 공동적인 생활을 해보니까, 도단위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해보니까 울릉도에서 조그마한 학교에서 1등을 했습니다. 잘 가르쳐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밤에 학생들과 같이 활동하고 놀고 관심을 가지고 봐주고 덩어리를 두드려주니까 그 학생들이, 중학생들은 공부하는 만큼 성적이 올라갑니다. 그런 것을 내가 실제로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사의 열정만큼 성적이 올라간다. 소규모 학교라고 등한시하고 우리는 안 된다, 이런 선입관을 가지면 안 될 것이고, 학생들과 같이 활동을 하고 이야기하고 재미나게 놀고 격려하고 하면 그 학생은 반드시 성적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꼼꼼해지는 교육을 할수록 개천에서 용날 수도 있다. 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학부모님께서는 이제 선생님들의 자질을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들의 자질이 많이 좀 향상되었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교사평가하고 어떻게 연관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법적으로 그것이 뒷받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법의 뒷받침이 있으면 전면적으로 실시하는데, 지금 시범 운영을 한 지가 지금 4년째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교원 평가는 이 평가해가지고 승진시키고 뭐 인사에 대한 그 좋은 자리 보내주고 뭐 그런 거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교원 능력 개발 평가의 본 목적은 어떻든 공부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만들자 하는 것이 기본 목적입니다. 그리고 인사에 대한 혜택도 주고 승진에 대한 점수도 주는 것은 뭘까 하느냐? 그거는 근무 성적 평정 제도라는 것이 딴 평가가 또 있습니다. 교원 능력 개발 평가가 완성이 되려면 그 두 가지 합쳐져 가지고 하나로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법적으로 그렇게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법제화가 되면은 제가 그것을 함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스승의 날을 맞아서 예. 선생님들한테도 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말로 우리 교육 현장에서 우리나라 이세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 정말로 존경합니다. 교육은 교육과학부 장관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장학사가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은 우리 교단에 있는 교장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교육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를 튼튼하게 만드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보람된 일이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이 교육이 필요하다. 그 잘 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훌륭한 일을 한다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더군다나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한 번 더 우리 선생님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로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내가 소중한 일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생활을 하시면 정말로 가슴 뿌듯한 스승의 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정말로 선생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경북 농어촌 학교에 대체적으로 보면 반수가 너무 적어요. 우리 애도 지금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2학년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꾸 이제 뭐 대도시로 이사를 나가고 이런 면에서 자꾸 반수가 죽고 물론 인원수가 주니까 반수가 주는데 그런 문제에서 폐교가 되기도 하고 그런 뭐 안 좋은 조건에 있는 농어촌 학교 대신에 뭐 좀 질적으로 좀 향상된 그런 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죠. 폐교가 되는 학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인구 문제하고도 연관될 수 있는 문제.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교육 과정 운영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주 소규모 학교는 학부모님들과 주민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서 같이 통합을 하되 그렇지 않는 학교는 소규모 학교 살리기 운동을 벌리겠다. 소규모를 다 합쳐버리면 없애버리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인원 현상을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우리 읍면에 학교가 없는데 아이들 공부를 시키는데 학교 공부 시기에 이사를 가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 살리기 운동을 벌릴 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적다 해서 무턱대고 학교를 없애는 것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임기 1년 2개월 동안 많은 시민들이 바라는 것도 많고 기대하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모든 학부모님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학부모님 여러분 정말로 고맙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이 반석 위에 올라설 수 있도록 교육감으로서 최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력을 향상시키고 사교육비를 절감시키고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공간을 마련해서 건전하고 안전한 학교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을 믿고 학교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3만여 교육 가족은 학부형님들의 소망과 기대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를 믿고 학교를 사랑해 주시고 교육을 같이 걱정을 해 주시는 부모님이 되도록 부탁도 드리고 학부모님들의 요구에 꼭 부응을 해서 경북교육을 최고의 경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교육직 100년 대회란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감님 많이 지켜보고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고 동창생들이 8년 만에 모교를 다시 찾았다. 그들이 찾아뵐 선생님은 어떤 분일까? 스승과 제자, 그들의 유쾌한 대화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근데 여전히 연예인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근데 아들은. 안녕하세요. 아유, 예. 저 누군지 아세요? 지금 모르겠는데 제가 앉아도 될까요? 아, 예. 제자분들하고 같이 들어왔거든요. 아. 근데 너무 반가워하시는 것 같아서 아, 예. 제가 좀 뒤에서 있었어요. 아, 예. 체형을 반갑습니다. 닮으셨다고요? 아니, 애들이, 저는 아닌데, 네. 애들이 이제 그, 아. 학년 초가 되면 이제 첫 시간 들어가잖아요. 응. 첫 시간 들어가면은 뭐, 그러면서 저끼리 막 웃고 그래. 아. 개그맨 최양락을 닮은 푸근한 외모의 전상봉 선생님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그럼 몇 학년 때 담임이셨나요? 2학년 8반. 오, 선생님은 맞잖아. 진짜. 내가 기억을 제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선생님은 기억을 하시네요. 그때 실은 이거 9반에 가랬나? 네. 맞지? 네. 그러면 이 제자들도 선생님에 대해서 잘 알겠네요. 네.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날 종잡을 수가 없어서. 왜요? 그때랑 지금 똑같으세요. 너무 얼굴이 똑같으세요. 아, 너무 똑같아서? 네. 왜 안 가르쳐 주셨어요, 선생님? 그때가, 근데 내가 결혼했을 때인데 왜 안 가르쳐? 아, 그럼 총각 때는 그죠? 안 가르쳐 주시고. 아니, 총각 때는 그러다가 또 이야기 안 하잖아. 아, 맞아. 신비로운 이미지 때문에. 아, 그렇지. 맞아요. 그때는 또 초기에 와 결혼해도 네. 또 여학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어머, 선생님. 너무. 그렇구나. 선생님, 지금 연세 어떻게 되세요? 굉장히 동안이긴 한데. 네. 그냥 토끼띠라고만 이야기하고 아직도 선생님 하시기 때문에 신비스러운 이미지 때문에 밝히시지 않는군요. 계산이 안 되나? 네. 40 넘으셨어요? 47. 근데 전혀 어? 39 정도 됐겠네요. 40대 초반? 김지효이가 둘이었잖아. 그런 것도 기억하셔. 어디 있어요? 통영에. 어디? 가수공사? 네, 거기 친구. 어디? 통영. 몇 번 지효이가 말이고? 작은 집. 아, 작은 지효이. 8번. 소름 끼쳐요. 선생님 혹시 계속 이 학교에 그 여고계단처럼 계속 사시는 거 아니에요? 저것도 안 하시고. 네, 계속. 아니 근데 왜 또 친구들 성격이나 그런 것도 다 기억나시잖아요. 네. 왜 특별히 이렇게 기억이 나세요? 그 뭐랄까 담임하면서 그 학생들 그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아야 네. 그것도 지도를 갖다가 이렇게 잘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이제 신경을 좀 많이 쓴다 그 말이죠. 지금 종소리. 뭐 해야 될까요 지금? 어디로 달려? 매점에서 이제 달려요. 매점으로 달리고.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뭐 하는지 선생님 알고 계세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저도 아까 못 물어봤는데. 지금 도희는 네. 확실하게 알고 신혜는 전에 뭐 준비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고 네. 그럼 도희 씨만 알고. 네. 도희 씨는 뭐 하고 계시죠? 저는 초등학교에서 애들 가르치고 있어요. 설마. 설마. 초등학교 선생님. 네. 너무 잘 선생님 됐다. 나도 한번 가르쳐주고 싶다 해서. 네. 선생님을 통해서 꿈을 키운 네. 거예요? 선생님 이런 제자 보면 기분 어떠세요? 말할 나위 없이 좋지. 진짜. 뿌듯하시고. 예. 그렇구나. 예. 그럼 신혜 씨는 지금 뭐 하고 있으세요? 전 조금 더 어린 아이들, 어린이집 아이들 가르치고 있어요. 어린이집 교사하고 있대요. 선생님이시네요, 그쵸? 네. 이야. 다 선생님이시네요. 저도 좀 있으면 초등학교 선생님. 그럼 고대 다니세요? 오. 네. 제가 학교 올 때마다 선생님 피해 다녔어요. 올까봐 창피해서. 야, 장타기로 먹었잖아. 얼마나 좋노. 진작 이야기하지. 그럼 몇 학년인다? 지금 4학년. 이제 시험 칠 때가 됐네. 네. 그쵸. 선생님, 저 목이 메다. 아니, 내 진짜 몰랐어.
선생님 다 선생님이 됐네요. 그런데 전부 다, 이야. 아니, 그 카이, 우리 짜고 만드는 것 같다. 그렇지? 네. 지금 이래와, 성숙했을 때 아니고, 내가 그때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모습. 쌍꺼풀 없고 이럴 때. 네, 모습이 다른. 그 학생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대로. 그렇구나.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제자 도희와 미영,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이 된 신혜도. 8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전상봉 선생님의 눈엔 여전히 귀엽고 앳된 여고생들이다. 제자들의 작은 선물에 기뻐하는 선생님. 어엿한 사회인이 된 제자들의 모습에 선생님은 가슴이 벅차다. 지금은 얼마나 네. 이렇게 와 같은 따라다란따. 너무 청초하면. 보면 한 살. 이좀 우와. 기억나요? 7번밖에 나 7번. 되게 깨끗해졌어. 건다다. 그냥 그걸로 이렇게 와, 화이트보드 같은. 와, 진짜 좋다. 분필 대신에 액체 근데 이렇게 하니까 우리 너무 나이 들어 보인다, 그쵸? 안녕하세요. 김미연 오시네. 네. 출석 100%. 좋아요. 그 옛날에도 내가 그 지각하고 이런 거에 그냥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런 거 좀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선생님 야간 자율학습 저희가 되게 땡땡이 많이 쳤잖아요. 제일 도움 많이 갔잖아. 네, 저희 반 맨날 10명 남아있고. 선생님 근데 다 이해해 주셨었는데. 근데 그 이해를 너무 많이 해가 탈이지. 여기 교복이 있는 줄 몰랐어요. 맞다. 다니네? 사이즈가 맞네. 사진 잘 나오잖아. 알겠죠? 사진하고. 지금 맞아, 사진 공감 잘 못하는데요, 두 나오지. 분이. 다들 싫어하는데. 뭐나. 근데 이렇게 교실 오니까 그 시절이 좀 생각이 날 것 같은데, 그 2학년 8반에서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 같은 거 없어요? 그 당시에? 없나 봐. 야자 빼먹고 저기 땡땡이 치고. 아, 맞다. 땡땡이를 제일 많이 친 반이었다면서요? 저희 반이요. 정말 유명했어요. 저희 반에서 한 3명 빼고 다 간 적도 있어요. 40 몇 명 중에서요? 선생님 모르실 거예요. 동작금한 표정이었는데. 아셨어요? 선생님 3명 남고 다 갔대요. 그게 이제 그날 일지에다가 다 적어 놓거든요. 아, 네. 적어 놓으면 그 다음날 교감쌤 보시거든. 아. 그러면 나는 우지 되겠네. 덕분에 다 부러졌었어, 애들. 딱 한 번 그때 났어요. 근데 내 그 선배들아 그때 야간 자습하라 했는데 야간 자습 안 하고 어디 간 녹하면 야구장으로 가본단 거야. 그 야구장에 가가 TV 하늘에 걸리다가 양준혁 드라마 같다. 하이핑 이거 그 다음날 불러갖고 그때 7명인가 그랬는데 전부 그거 안 했나? 전부 엉덩이 안 맞았나? 근데 엉덩이 맞은 가들이 지금 결혼하면 결혼했다 하고 그래갖고 그 얼마 전에도 결혼하고 이제는 결혼해가 또 애도 있고 그런 말썽쟁이 제자들이 기억에 나나 봐요, 선생님. 아 나야 그게 계속 많이 특혜. 비운 제자들. 그만큼 마주칠 기회가 더 많았지. 예. 그것도 이야기할 그 상황도 개인적으로 훨씬 많은 만나는 거고. 사람도 많고. 저도 선생님 속상하게 해드린 적 있는데. 언제요? 저번에 아마 그 땡땡이 때문에 혼낸 날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애들을 불러놓고 되게 많이 뭐라고 하셨어요. 한참을 뭐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겨운 거예요. 이렇게 막 뭐라 하시니까 빨리 가져온 만화책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선생님이 딱 나가시자마자 만화책을 딱 꺼내서 읽었는데 선생님이 앞문으로 나가셔서 뒷문으로 들어오셨거든요. 왜 그러셨어요? 잘못 들어오신 거예요? 뒷문으로 들어오시더니만 제가 만화책을 읽는 걸 딱 보고 선생님 그 자리에서 만화책을 쫙쫙 찢으시면서 쓰레기통에 탁 내팽개쳤거든요. 그래서 저도 막 울고 그때 울었지. 내 기억난다. 선생님 너무 화나셔서 나가셨는데 저를 부르셨어요 쉬는 시간에. 근데 돈을 주시면서 너 이거 만화방에서 빌린 건데 찢어서 어떡하냐, 너 돈 물어줘라. 돈 주셨어요. 어머머머. 저는 찢겨만 봤는데 돈 주세요. 아니 그런데 또 그렇잖아 또 찢었는데 그냥 읽기가 또 학생이 또 뭔 돈이 그렇게 또 있겠어요. 그래요. 그 그죠? 당시에는 3,000원이면 크죠. 크지. 그 말은 이제 뭐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그런 잘못을 하지 마라. 경고 차원에서. 그런 의미로 네. 그랬거든요. 선생님 그럼 아까 전에 이렇게 엉덩이도 때리고 하셨잖아요. 네. 사랑의 매도 좀 많이 든 편이셨어요? 그때는 그래도 좀 많이 들었죠. 어떤 지도 방법을 많이 쓰세요? 그런 친구들한테? 그냥 다정다감하게 있는 내 마음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런 것이 하나의 나의 진심이라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죠. 그 자체 제가 어떤 일에 있어가지고 가식이 있으면서 한다라고 하면은 그 어떤 제자들이 그런 마음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 그 자체가 그렇게 지도하는 것이 내 진심이다. 거짓됨이 없다. 그걸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면 그 친구도 이제 통하는 어느 거네요. 정도, 예, 그렇죠. 통하는 거죠. 진심은 통하는 예. 진심은 통한다. 근데 이렇게 또 찾아오는 선생님이 좋은 이유가 있잖아요. 학생들에게 또 인기가 있는 선생님들이 다 이유가 있잖아요. 선생님이 왜 인기가 있고 이렇게 찾아오게 만드는 매력이 있다면 하나씩 좀 얘기해보죠. 선생님은 정말 저희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하셨어요. 진심이 느껴지는. 네, 진심이 느껴지셨어요. 초, 중, 고 다 해서 제일 기억 남는 선생님이세요. 네, 정말. 선생님. 어떤 얘는 또 쑥스러워지지. 정말 가식이 아니고, 정말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해주시니까는 다 와닿아서. 진심이 또 느껴져요. 너무 편안하게 대해주시고 그리고 선생님하고는 진짜 추억이 많은 것 같아요. 추억도 많고. 그거 수학여행. 왜요? 수학여행 무슨 일이에요? 안 된다. 과연 이들에겐 8년 전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아니 어떤 일이 있었길래? 저희 방에 그때 우리 북한산 북한 쪽에 표정이 확 굳어지시네. 곤란하다. 괜찮아요. 예. 그때 우리 통일전망대 쪽에 같이 수학여행 설악산 갔었는데, 쪽에. 네. 네. 그때 북한산 술을 팔았어요. 근데 아빠한테 선물한다고 하면서 친구가 그걸 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이제 가져간 술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빼앗기고, 우리 이제 술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님 선물용 포장해놨으니까 이건 선물용이다 이러면서 들고 왔는데 그걸 우리끼리 먹고 있었는 거예요, 방에서.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밖에서 똑똑 이렇게 하면서 자냐? 이 순간 우리는 이불을 꺼내서 술을 덮고 난리가 났어요. 딱 해서 아니요 선생님 저희 술 한 번도 안 마셨습니다. 이러니까 선생님 더 오시더니만 야 너희들은 술을 안 마셨다는 거지. 그래서, 네 선생님 저 다 뺏겨서 술 하나도 못 먹었는데요. 그러니까 벨트 안에서 소주 팩 두 개를 딱 꺼내시면서 여기다 우리 같이 먹자. 선생님. 그러셨어요? 아, 예. 이제 술은 아직까지 이제 술 안 먹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어떤 건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목만 한번 와 축여봐라 그냥. 호기심을 이제 그냥 충족시켜주는 거. 그것만 충족시키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조금씩 그러죠. 미연경 저희 방인 줄 알죠? 그래가. 부실장님 화나셨어요. 술 못 먹어봐요. 다음날 또 얼마나 안 부르는데. 그래요? 그래가 오늘 가자 내가 줄게. 오늘 좋아요. 선생님의 매력을 이제 들었잖아요. 이 선생님은 한문 선생님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쵸? 한문, 저는 정말 싫어했던 과목으로 기억에 남는데 별로 안 좋아하죠. 거의 다 그러더라고요. 싫어하죠. 다 싫어하네. 외우고 해야 되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좀 한문을 평소에 좀 쓰시면서 이렇게 가르칠 때 뭐 얘들아 뭐뭐뭐뭐 하여라 이렇게 뭐 좀 가르치셨어요? 뭐 제일 그거 맞는 게 공부잖아, 그죠? 공부인데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거든요. 네. 알아서 해야 되는데 요즘 봄이잖아. 봄이니까 봄에 맞는 걸로 한다 하면은 춘치자명이라고 봄꽁은 자기 스스로 운다고.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이렇게 막 하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학생들이 공부 자체를 갖다가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밤이 늦도록 공부한 기억조차도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지겹기만 느껴지던 수학 문제도 이제는 그립기만 하다. 내 사람은 즐거웠던 기억을 한 장 한 장씩 꺼내며 또 다른 추억을 쌓아간다. 몇 번까지 있었던 거예요? 주영이도 40번까지 있어. 40번. 제가 둘.
이것도 하나의 따지고 보면 인연이잖아,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께 이거는 버리지 보물이겠네요. 않고. 진짜. 그렇죠. 선생님은 또 이게 재산이거든요. 맞아요. 사진과 또 글로 우리를 늘 만나시지만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선생님을 탁 찾아갈 때 좀 뭔가 면목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취직이 됐다든지 이런 것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1년 중에 그런 날을 뽑으라면 이제 스승의 날이잖아요. 저도 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거든요. 과연 제 스승님들을 이제 한번 맞아요. 생각을 네. 해보는데 제가 이거 학교에 선생님이 대작하는 것도 사실 저도 저 초등학교 때 5학년 담임선생님의 그 영향으로 예. 선생님이 되셨어요. 야야야 진짜 제 꿈이 그랬어요. 와, 어떤 영향을 주셨길래? 그때 이제 집안 환경이 조금 안 좋았는데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그 총각 선생님이었는데 상당히 어려운 학생이라든지 이런 이해를 잘 해주시고 또 뭐 잘 도와주시고 하여튼 마음 그 씀씀이 자체. 그러니까 그때 아까 이제 제가 이야기했듯이 역지사직하는 것도 사실 그때의 역지사지를 갖다가 알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갖다가 좀. 또 선생님의 일단 영향으로 못해요. 선생님이 되시고 네. 또 선생님의 영향으로 세 분의 거의 뭐 이렇게 네. 이렇게 만나니까 이보다 또 더 좋을 수는 또 없는 것 같아. 맞아요. 예.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이 선생님이 됐잖아요, 세 분이. 네. 어떤 선생님이 되라고 말씀해주고 싶으세요? 진짜로 와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 그죠? 뭐 10손가락 깨물어가지고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러니까 이제 담임을 갖다가 하면은 자기 반 학생 같으면은 사실 내 자식이거든요. 그게 내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10손가락 깨물어갖고 안 아픈 손가락 없다 하듯이 누구나가 조금은 뭐 좀 못나고 잘났고 하지만 다 소중한 이 제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을 갖다가 뭐하냐 편애를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뭐 공부 가지고 저는 따지지 마라 그래. 사실. 성적순이 아니다. 예, 성적순이 아니다. 진짜로. 어때요? 선생님의 말씀을 받들어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저도 선생님처럼 전부 다 골고루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래요. 네. 잘 키우셨네요. 고맙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했잖아요. 네. 선생님 뭐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얘기 한번 해주세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지금처럼 부족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많은 사랑 주시는 선생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더라. 사실 지금 이 세 분은 이렇게 와서 또 기록을 남기고 또 이렇게 추억을 만들지만 너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제자들도 있을 거예요. 뭐 용기가 없어서 올 수도 있고 또 멀리 있어서 못 올 수도 있고 하니까 한마디 해주세요. 저기 TV는 또 대구 경북 다 나가니까요. 그래. 네, 한마디 해주세요. 그래, 늘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사회 자체에서 자기의 위치를 못 찾았다 그래가지고, 선생님 찾아뵙기가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많이 하는데, 그 선생님 마음은 또 그게 아니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언제든지 부담 없이 그냥 찾아오는 그 자체가 아마 모든 선생님의 아마 그 마음일 것 같아. 그냥 한번 제자를 갖다가 한번 만나는 게 그게 아마 그 스님도 또 보람될 거고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은 꼭 한번 찾아오기를 그렇게 부탁하고 싶다. 제자들한테. 리얼 인터뷰 통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대구보건대학에서 백화점 상품권, DOX 재팬에서 선글라스를 드립니다.